특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그 문제를 20문제를 내야 될 건데 제가 잘못 생각해가지고 25문제를 냈어요. 다 도망가시겠네. 교재를 보시면서요. 302페이지부터 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외국인 특례는 외국인을 차별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한 문제 출제가 되고 자 외국 사람을 차별하는 거예요. 어느 때 요게 차별하는 거냐면 외국인 등이 국내에 있는 부동산 등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때예요. 그때 차별해요. 차별하는 법입니다. 이 법은 외국인 등에 대해서 하는 소리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국내에 있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데 그것도 소유권 취득할 때 규제하는 법이에요. 이럴 때 규제하는 그 법이 외국인 특례다. 그 규제하는 내용을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허가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 게 일부 조금 있고 신고하셔야 돼요. 요것이 많이 있고 요게 규제예요. 규제. 규제는 요럴 때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외국인이 누구냐 그러면 대한민국 국적을 안 갖고 있는 사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외국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을 얘기한다고. 외국 국적. 그러면서 이런 외국인에는 외국 회사도 들어가. 법인은 아니지만 단체도 들어가. 외국 단체 이런 것도 여기 들어가서 규제를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도. 자, 근데 이제 핵심은 뭐냐면 원래 한국 법인이다 그러면 외국인 특례 규제를 안 받아요. 원래는. 내국 회사는. 근데 한국 회사인데 규제받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한국 회사지만 구성원의 절반 이상이 외국 사람이거나 임원의 절반 이상의 외국 사람이거나 또는 한국 회사에 투자된 자본금의 절반 이상을 외국 사람이나 외국 회사가 투자했거나 아니면 한국 회사지만 주주 의결권의 절반 이상을 외국인이나 외국 회사가 갖고 있을 때는 껍데기만 한국 회사지 알맹이는 외국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출제가 여기에 집중돼요. 여기에. 그래서 세부적 요 내용을 잘 모르셔도 괜찮은데 숫자 2분의 1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교재 보면 외국인 등이라고 돼 있고 박스 안에 보면 가가 한국 국적을 안 갖고 있는 사람, 나가 외국 회사를 얘기해요. 외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니까. 그러면 다라마 세 개를 묶으시고 다라마 앞에다가 내국 법인이라고 써두셔야 돼요. 내국 법인 다라마 묶으시고 그러면 내국 법인일지라도 다 구성원의 절반 이상이 외국 사람일 때 그런 뜻이에요. 라는 사원이나 이사 등 임원의 동그라미 임원의 절반 이상이 외국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법인 단체가 외국인 등에 들어간다. 마번은 동그라미를 자본금의 동그라미 의결권의 동그라미 두 군데 치셔야 돼. 자본금의 절반 이상 의결권의 절반 이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둘기 소리예요. 저희 집 아파트에 보면 비둘기가 새끼 낳고 그냥
겨울 내내 살아요. 그래가지고 그 9999 소리 때문에 우리 집사람이 잠을 못 자고 막 그래. 그 막 쫓아내려고 해도 막 옛날에 저희 그 베란다에다가 새끼 낳았잖아. 새끼 낳지 않고 알을 낳지 알. 그 알 품으로 오고 막 그랬고 막 그랬었지. 조금 시끄럽기는 시끄럽더라고. 거기서 이제 의결권에 동그라미 치었죠. 2분의 1 이상. 동그라미 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2분의 1 숫자 기억하시면 돼. 그러니까 한국 회사인데 임원이 10명이야. 5명은 한국 사람인데 5명은 미국 놈이야. 그러고 싶어 지금. 그러면 외국인 등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간다. 이상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지구에서 이 세상에서 제일 법을 안 지키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법을 안 지키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나라가 하나 있잖아. 힘센 나라잖아. 아주 미워 죽겠어. 좋은 말 혼자 다 해. 그리고 막상 자기하고 이해관 걸리면 무시해요, 그거. 그래서 저기 국제법 있죠? 국제법 학자가 나와서 얘기할 때 저기 국제사회는 무정부 사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는 뭐요? 힘센 사람이 임자요.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근데 나라가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 그러면 나라가 그렇게 되면 안 돼. 국제사회는 이제 국가끼리 막 알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데 나라는 좀 질서가 있어야지. 자, 그 다음에 외국 정부 있죠. 여기도 외국인에 들어가고 4번에 보면 1번, 2번, 3번, 4번 다 나왔어. 국제연합도 나왔고 뭐 준정부 간 기구, 비정부 간 국제기구 저기 뭔지도 몰라. 하여간 외국인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부동산 등은 요건 한 거요. 뭐죠? 여기 부동산 등이 도, 건, 공, 지 이거야. 부동산 등 이거야.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매매뿐만 아니라 뭐예요? 소유권 취득이지. 범위가 넓어. 소유권 취득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소유권 취득하는 것 중에 매매만 있는 게 아니죠. 증여받는 것도 있잖아. 그렇죠? 상속받아도 소유권 취득일걸? 경매로 받아도 소유권 취득이지 않을까요? 네, 높지. 이때도 다 규제받는다는 거예요. 다만 제일 중요한 거 외국 사람이라도 부동산 등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적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가 생기겠죠? 매매일 때는.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가 생겨서 30일 안에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된다고. 그때는 따로 외국인 특례에 따른 신고를 할 필요가 없겠죠? 뭐가 빠진다는 거예요? 매매가 빠진다는 거예요. 매매는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되니까. 그럼 매매 빠지고 뭐 증여나 교환이나 경매나 상속이나 이런 것은 신고해야지. 특별히 요게 빠진다는 거죠. 요게 매매가. 여기가 가장 핵심이요. 그래서 일단은 오른쪽 페이지 가시면 소유권 취득이니까 오른쪽 페이지 제일 위에 지상권 취득, 전세권 취득, 저당권, 임차권 이건 규제 대상이 아니야. 오른쪽 페이지 제일 위에. 무슨 취득? 소유권 취득. 그 다음에 취득이니까 둘째 줄에 보면 양도하는 것은 간섭 안 해요. 외국 사람이 땅을 팔아. 양도해. 그때는 신고하라 이런 게 없다고. 파는 건 취득해서 더 할 때 그때 신고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규제 내용으로 와봐요. 규제 내용은 얘 아니면 얘인데 여기가 뭐 지문에 뭐 거의 등장해요. 허가받는 땅이 있어. 땅에 대해서 허가받는 거. 땅. 부동산 중에 땅에 대해서 하는 얘기예요. 허가받는 땅이 5군데 있어. 이거 암기해야 된다고. 그 밑에 박스에 보시면 303페이지 1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첫 줄에
군사 이 말 나오면 돼.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 2번이 이제 뭐냐면 무슨 문화유산 어쩌고저쩌고 나오죠. 문화유산, 보호물 이런 거 나온다면 이게 지정문화유산과 보호물, 문화유산, 문화재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의 2는 그렇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된 천연기념물과 이를 위한 보호물. 사람이 어쩔 때 보면 되게 고상하게 살아요. 그죠? 이런 거 막 보호하겠다고 난리잖아. 근데 한 번씩은 갈아엎죠? 전쟁을 해갖고 쫙 갈아엎고. 그래서 반복되는 것 같아. 고상하게 막 이게 살다가 갑자기 한 번은 그냥 우당탕 해서 한번 싸우고. 주기적인 것 같아. 또 한 번도 팍 또 한 번 싸우고 나서 또 평화를 유지하다가 또 한 번 또 팍 싸우고. 하여간 한시도 재미없을 때가 없어요. 거기 보면 이제 하여간 천연기념물, 장수풍뎅이, 그 다음에 큰 악새 뭐 이런 거 있잖아. 서식지 뭐 이런 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장수 풍뎅이가 아니라 장수 하늘소네요. 풍뎅이는 흔한 거지. 예. 자, 3번에 보면 생태경관 보존지역. 산에 가시다 보면 꽤 있어요. 그리고 한강변도 있고, 그래. 습지대가 많아, 늪지대가 많아. 습지대. 예. 갈대 있고 막 이런데. 그 다음에 4번은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이건 드물어. 지리산. 반달곰이 대표적일 거예요. 지리산 반달곰 풀어놓고 못 잡게 하잖아요. 또 시간 지나면 또 어떻게 나중에 가면 반달곰 좀 잡아주세요. 그럴 때가 또 올 거예요. 또. 자, 요 5군데가 허가받는 땅이요. 5군데. 예. 그래서 이걸 암기할 때 이렇게 허가받는 땅을 이렇게 암기해 보세요. 특별한 야생 군사 문화하고 천연 기념물은 허가받으라. 다시. 특별한 야생 군사 문화하고 천연 기념물은 뭐해라? 허가받으라. 야가 뭘 것 같아?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제일 밑에 거. 지리산 반달곰. 생자는 그 바로 위에 거. 생태경관 보존지역. 한강변에도 있어요, 얘가. 대표적인 게 저기 우포에 습지대 있죠, 우포. 창녕 우포에 가면 습지대 있죠. 체험학습도 가끔 가잖아, 집 학생들 보면. 거기가 생태경관 보존지역. 동강댐 근처도 마찬가지고. 요거는요, 군사시설 보호구역. 맞죠? 전방이 많죠. 요건 문화유산 어쩌고저쩌고. 문화재 많잖아요. 천연기념물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됐어요? 요 4군데 땅에 들어가면 허가받는데 그 넘기기 전에 303페이지 위에 중간 박스 보시면 1번, 2번, 3번이 연달아 있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섬지역. 백령도요, 연평도 거기요. 그 다음에 2번에 있는 것처럼 군부대 주둔지. 우리 학교 다닐 때도 보면 군부대가 있어서 뭐 27 몇 부대인데 우리 이제 초등학교 때 이렇게 막 가다 보면 군부대 저쪽 있잖아. 그 앞으로 지나가면 그 아저씨들이 되게 막 무섭게 하니까 이 건너 쪽으로 가요. 건너 쪽으로 가면서도 저쪽 아저씨들 신기해가지고 보면서 막 이거 하고 막 그래서 그 저 아저씨들 거기서 막 이렇게 하고 그 앞으로 지나가면 근데 잘못하면 잡히고 그러면 굉장히 놀림을 무료하잖아. 그러니까 막 잡아서 돌리고 막 하던 날 그러니까 이쪽 반대쪽으로 가긴 하는데 군부대 주둔지야 거기. 그 다음에 3번에 나와 있는 국가 중요시설과 인근 지역. 국가 중요시설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원자력 발전소 있는데요. 그죠? 그런 데는
허가 대상 땅이에요. 자, 304페이지 갑니다. 이런 허가 대상 땅에 들어갔을 때는 304페이지 가시고 얼마 남았어요. 허가 내달라고 허가 신청서를 집어넣어요. 가로 1번. 허가 내주시오. 그러면 허가를 내주고 안 내주고 그래요. 특히 가로 3번에 보시면 허가 신청서 들어갔을 때 허가 내주는 그 심사 기간이 가로 4번이 중요합니다. 최근에 개정된 거예요. 박스에 1번이 있고 2번이 있는데 1번은 대부분은 심사 기간이 30일이에요. 아니, 대부분이 아니고 구조 제1항 1호인데 그게 바로 뭐냐면 군사예요. 군사. 그러니까 1번 위에다가 군사라고 써주세요.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는 허가 신청을 넣었을 때 심사 기간이 30일이야. 길어. 근데 그거 빼고 생태경관이라든지 나머지 있잖아요. 뭐 문화재라든지 이런 것들은 15일이에요. 그러니까 30일이냐 15일이냐를 물을 거예요. 출제가 이렇게 해요. 군사만 뭐예요? 30일인 거예요. 그래서 허가를 내주고 안 내주고 막 그렇다는 얘기지. 근데 뭐 문제 없으면 허가 내주라고 막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동그라미 2번에 가보시면 30일이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적에는 연장할 수 있어요. 30일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고 연장까지 되니까 뭐 60일까지 될 수 있고 그러네. 군사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별거 없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동그라미 4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고관청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외국인 등이 허가 대상 지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이나 지역 등의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 해당 구역이나 지역 등의 지정 목적에 여기서부터 목적 달성에 뭐 하등의 영향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허가를 내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낼 수 있으면 허가 내줘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자 오른쪽에 보시면 큰 3번 별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을 적에는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됐어. 토지거래 허가 제도는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이제.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 받았다면 외국인 특례에 따른 취득 허가는 필요 없어. 토지거래 허가 제도가 더 센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토지거래 허가 제도가 세니까 이거 받으면 외국인 특례에 따른 취득 허가는 필요가 없다. 요게 요 큰 3번이에요. 중요해요. 그 다음에 만약에 허가도 안 받고 계약을 했을 때는 계약이 어떻게 되고 효력이 안 생기죠. 무효죠. 그리고 형사처벌감이야. 그러니까 이거 외국인 특례에 따른 허가 대상일 때는 허가 신청을 넣고 허가를 내고 계약을 하고 이러란 뜻이고 허가 신청을 넣었을 때 심사기간은 30일짜리도 있고 15일짜리도 있는데 군사와 관련됐을 때만 30일이다. 물론 30일 연장도 된다. 그래서 허가를 내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만약 허가도 안 받고 계약을 했다 그러면 계약이 어떻게 되고 무효가 되고 허가 안 받고 계약을 한 외국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 말이지. 요게 몇 번이냐면 네모 4번이죠. 요게 네모 4번. 요거 중요하죠. 요거 요렇게 중요하죠. 요렇게. 네모 4번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제일 밑에 가면 사후 절차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게 뭐냐면 이 허가증을 내줬잖아요. 여기 누가 허가증을 주죠? 신고관청인데 말이 신고관청이지 얘가 부동산 토지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야. 그러면 신고관청에서는 허가증을 주고서 그 다음에 3달에 한 번씩 시도지사한테 통보해요. 허가증 줬다고. 몇 명 줬다고. 그러면 시도지사는 또 누구한테 통보할까? 국장한테 또 통보하겠죠? 3달에 한 번씩 통보해요. 요게 뭐예요? 사후 절차예요.
그래서 신고관청은 제일 끝줄 분기 종료로부터 1개월 안에 분기는 3달에 한 번 얘기하는 거예요. 1개월 내에 시도의사한테 통보하고 다음 페이지 가로 2번 허가 내용을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또 분기 제출받은 때부터 1개월 안에 국장한테 제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위에 첫 줄에 보시면 둘째 줄에요.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국장에게 제출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죠. 위에 둘째 줄에. 특별자치시장 누구게요? 세종시장. 그러면 세종시 안에서는 허가 신청을 세종시장한테 바로 하는 거예요. 응? 거기는 시군구청이 없으니까 바로 그냥 세종시장한테 하면 세종시장은 허가증을 주고서 바로 누구한테 통보하면 끝이다? 국장한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고로 가봐요, 이제. 다 했어요, 이제. 허가 받는 경우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드물다고 할 수 있고. 자, 신고는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취득을 먼저 하고, 나중에 신고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장면이에요, 지금. 근데 취득 원인이 뭐냐에 따라가지고, 신고 기간이 다 틀려. 취득 원인이 예를 들어서, 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했다, 계약. 그때는 신고를 갖다가, 언제까지 하냐면, 계약일 때는 60일 이내에 취득 신고해야 돼. 신고 기간은 60일이지. 그러니까 언제부터 60일이냐면 계약일로부터 60일이에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사실은 매매, 증여, 교환 이런 게 계약이야. 근데 매매는 빠져. 왜 그래요?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거든. 그래서 매매는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되다 보니까 외국인 특례에 따른 취득 신고는 다시 할 필요가 없게 되지. 그러니까 매매는 요리 가고 외국 사람일 때. 증여는 이쪽으로 간다는 거지. 예? 예. 교환도 이쪽으로 갑니다. 매매만 이쪽까지. 이거 며칠 내 신고고 여기는 60일이고 요거 신고 30일 내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근데 요걸 60일 내 신고 안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어떤 게 더 센 제도예요? 이게 더 센 제도죠? 빨리 해야 되죠? 과태료도 크죠? 좀 늦게 해도 되죠? 액수 적죠? 요거 위반하면 어떤 제재 받느냐? 그러면 300만 원 이하의 뭐예요? 과태료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한 계약은 요거 얘기한다고.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가 더 센 거잖아. 이거 하면 이거 할 필요 없잖아. 예? 세. 자, 계약 원인이, 취득 원인이 계약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계약 외 원인이다. 응? 이렇게. 그때는 6개월 이내 취득 신고라고. 6개월이에요. 길죠? 계약 외 원인으로 취득했을 때는 취득한 날부터 쳐요. 6개월을. 이거 뭐가 있을까? 계약 외 원인으로 취득하는 거 뭐가 있어요? 상속. 뭐 제일 많다고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경매로 소유권 취득할 때. 또요. 판결. 환매권 행사. 신축, 증축, 개축 이런 거. 이런 것들 계약 말고 계약 외 원인으로 취득했을 때는 취득일부터 소유권 취득이래요. 소유권 취득일로부터 언제까지? 6개월 내. 6개월 내 취득 신고해야 될 걸 안 하거나 늦게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되지. 하나만 더 하고 교재 봐요 이제. 자, 국적 변경이야.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땅을 갖고 있었거나 부동산을 갖고 있다가 국적이 러시아 국적으로 바뀌었어. 아니, 최근에 중국 국적으로 바꾼 사람이 한 명 있죠. 예? 중국 국적으로 바뀌었어, 이렇게. 근데 아무리 그렇게 감정이 안 좋고 그래서 국적을 버렸다고 하더라도, 예? 좀 지나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냥 조용히 가면 되잖아, 그러면. 마음에 안 들면 한국이.
또 누군지 모른다 또. 우리 쇼트트랙 선수 중에 중국 국적으로 간 사람이 와가지고 너무 행복해요 막 그러고 진짜 행복해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우리 놀리려고 그런가 모르겠지만 가서 알아서 행복하라고 뭐 누가 뭐라 해. 왜 거기다 대고 물어보고 지랄이야. 묻지도 마 그냥. 저 행복하니까 가겠지. 국적 변경이야 지금. 그러면 국적만 바꿨습니다만 부동산, 외국 사람이 부동산 소유한 게 양이 늘지요? 늘었잖아 이만큼. 그래서 신고해야 돼. 이것도 6개월 내 신고를 한다. 언제부터 6개월이죠? 국적이 변경된 날부터 6개월이다. 이걸 6개월 내에 신고해야 될 걸 안 하거나 늦게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이렇게 된다고. 그럼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60일이냐 6개월이냐 구별하는 거예요. 300만 원 이하냐 100만 원 이하냐 구별하는 거. 그것이 기본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요건 계약일로부터 60일이잖아요. 요건 계약일이 아니고 취득일이지. 두 개를 잘 구별해야 돼. 그래서 취득일로부터 60일 그러면 큰일 난다고. 망한다고. 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했을 때는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신고한다 그러면 망한다고. 쉽지 않다고. 어렵다고. 여기 취득이라면 맞아요 틀려요? X다 이 말이에요. 취득일이 아니고 소유권 취득일이 아니고 계약일. 계약서 쓰면 소유권 취득해요? 아니야. 등기 가져와야 돼. 이렇게 밖에서 기다리면 더 늦게까지 하는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이제. 교재는 306페이지에서 취득신고라고 되어 있는데 가로 1번의 첫 줄을 보시면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언제부터 60일? 첫 줄 끝에 계약 체결일. 거기가 형광펜이지. 위에다 써놔야지. 취득일 X라고. 볼 때마다 눈도장을 찍어야 돼. 취득일 X. 뭐가 맞는 거예요? 계약 체결일. 그리고 60일이지. 6개월이 아니고. 자, 근데 다섯째 줄 봐봐요. 밑줄. 다만 외국인 등이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가 적용되고 외국인 등의 취득 등록에 따른 신고 의무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너무너무 중요하지. 매매일 때는. 자, 가로 2번. 계약 외 원인. 상속, 경매 등등등은 둘째 줄에 6개월이죠. 계약 외 원인 중에서 최근에 시험에 나왔던 게 박스에서 4번 신축, 증축, 개축 요게 나왔었지. 그 다음에 또 시험에 나왔던 게 3번에 합병. 상속하고 동일한 성질이죠. 오른쪽 국적 변경. 어떻게? 6개월이지. 셋째 줄에 6개월 나왔죠? 자, 다음 페이지 308페이지. 큰 3번. 두 줄 밑줄 긋고요. 설명드린 거예요. 매매일 때 부동산 거래 신고 해야 되고, 큰 3번. 외국인 특례에 따른 신고는 할 필요가 없다. 그거. 그 다음에 사후 절차 마지막으로 신고 관청은 분기 종료일로부터 한 달 내에 누구한테 제출하고? 시도지사. 가로 2번.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이번에 또 누구한테 제출하고? 제출받고 한 달 내에 국장한테 제출하고. 아까 똑같죠? 그거요, 그거. 아까 허가하고 똑같다고. 요걸 요약한 표가 310페이지 있어요. 거의 외국인 특례 중에서 한 문제가 거의 요 표예요, 표. 여기 한 문제 나온. 허가 뭐 그거 빼고는 다 이거라고 해. 자, 오늘 진도는 여기 310페이지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